반갑습니다. 세무사님, 제가 옆에서 세무사님을 항상 지켜보면 평소에 미팅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사장님들과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1시간 정도 미팅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의 주요 업무가 사장님들과의 미팅이죠. 근데 다른 세무사무실은 그냥 전화로 기장료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바로 담당자 배정하고 일을 시작해서 일을 해가면서 담당자가 내용 파악을 하는 것 같던데, 세무사님께서는 굳이 미팅을 1시간씩 하시고 업무를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항상 미팅을 하고 나서 업무 시작을 하기 때문에 미팅 없이 업무를 시작한다는 거는 상상하기가 좀 힘든데요. 미팅을 1시간씩 꼭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흔히 세무사와의 상담이라고 한다면은 세금에 대해서만 상담이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사장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게 돼요. 세금이라는 게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이 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말해 업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같은 업종이더라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따라서 이 이익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도소매업을 하시더라도 국내 사입을 하시는지와 해외 사입을 하시는지에 따라 챙겨야 할 서류가 달라져요. 같은 업종 안에서도 챙겨야 할 서류, 검토해야 할 법령,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게 많은데, 같은 업종이라고 해서 똑같이 장부를 할 수는 없겠죠. 이익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까 이익이 나온 후 운영 방식을 안 여쭤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운영 방식은 사장님들마다 다 제각기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게다가 사장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세금에 대한 태도도 다 다를 뿐더러 사장님께서 사업의 번 돈을 어떻게 쓰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확장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대출을 잘 받았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은 영업이익이라든지 부채 비율 신경 써서 계획을 하셔가지고 연말에 마무리가 되어야 수월합니다. 외부 투자를 받고 싶어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법인 전환을 미리 준비하시거나 매출과 이익의 추세를 신경 쓰시는 것도 방법이죠. 사장님들의 특성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가 맞는 분, 법인 사업자가 맞는 분, 이게 다 달라져요. 사장님의 사업이랑 사업자 형태도 궁합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상담하는 동안에 압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방식이 최선인지, 계획하고 계신 방식이 최적이실지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1시간도 짧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세금 얘기만 할 줄 알고 상담을 받으셨다가 사업 얘기를 이제 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상담이 끝날 때는 재밌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게 왜 재밌냐면요, 상담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팁, 그런 거 몇 개만 적용하셔도요, 그 자리에서 예상 세금이 훅훅 줄어드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시길래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사업주분들을 뵈면은 만나자마자 공제감면 적용될 게 무엇이 있는지부터 봐요. 그리고 사업 구조상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캐치합니다. 그게 업종마다 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으신지, 사장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꼭 여쭤봐요. 세금만 줄인다고 끝이 아니라 사장님께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말이 쉽지 1시간 상담으로 가능하다는 게 신기한데요?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려면요, 진짜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다루었던 케이스가 많고 이미 스스로 답을 내봤었어야 사장님께 바로 조언이 가능한 것이죠. 이게 1시간 동안 세무사님의 노하우 엑기스만 뽑아서 사장님한테 맞는 절세 전략을 듣는 것인데요. 저는 좀 걱정인 게, 세무사님의 절세 상담만 쏙 빼서 참고하고 세무사님과 기장계약을 안 한다거나 다른 데로 가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일단 저랑 상담하신 분이 계약을 안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아쉬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방식, 다른 데 가셔서 하신다고 하셔도요, 제가 자유롭게 구사하는 이 공제 감면을 다른 데서 그렇게 잘해 주실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를 아신다고 하시더라도 절세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어떤 단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장님께서 사업을 1, 2년 하시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담을 할 당시에 사장님의 사업 상태나 이익이 인생 최종 종착지는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의 사업이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서 해당하는 절세 컨설팅은 또 유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하셔야 하고요. 관리의 과정에서 절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종의 먹튀를 하셔도 그게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시지를 않을 겁니다. 아, 이게 어차피 알려줘도 못한다, 이런 거군요. 뭐 말하자면 그런 거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1시간 절세 상담을 받은 후에 일을 맡기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한 번 상담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그 이후로는 사업상의 중요한 의사결정 하실 때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상담 오시는 경우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절세 상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